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사실은 클릭 한 번으로 무한 복제되는 종이 쪼가리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대한민국 2위 거래소에서 하룻밤 사이 6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이 복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가상자산이라는 세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그 숫자는 진짜 돈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일까요? 그 추악한 민낯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동네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1억 있는데 10억 보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래가 거절되겠죠.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빗썸에서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눌렀더니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62만 개가 허공에서 만들어져 뿌려진 겁니다. 62만 개면 전 세계 비트코인의 3%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0조 원이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권인 SK하이닉스의 1년 벌이보다 많은 돈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창조된 겁니다. 은행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황당한 돈 복사 사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거래소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짜 장부의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진짜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앱에서 보는 코인 숫자는 거래소라는 게임 회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어놓은 게임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면 거래소가 그래, 너 비트코인 1개 가졌다고 적어줄게 라고 장부에 기록만 하는 식이죠. 이번 사건은 그 장부를 관리하는 직원이 모두에게 60조 원씩 나눠줘 라고 입력을 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거래소 금고에 비트코인이 있든 없든 장부에는 숫자가 찍혀버린 거죠. 이건 마치 금고에 금은 없는데 보관증만 수천 장 발행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거래소가 작정하고 숫자를 조작한다면 우리는 알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해킹 불가능한 철통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아주 단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거래소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 서버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아무런 고장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이라는 중앙화된 시스템의 허술함이었죠. 대문은 티사님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열쇠를 맡기는 경비원이 아무나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준 꼴입니다. 빗썸은 당신의 안전한 금융 파트너라고 홍보해왔지만 실상은 종이돈 복사기보다 못한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복사된 가짜 비트코인을 누군가 냉큼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사고 당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비트코인을 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곧바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60조 원어치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니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는 부랴부랴 입출금을 막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누군가의 실수로 만들어진 가짜 숫자가 실제 시장의 가격을 박살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래소 직원의 손가락 하나에 요동치는 현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금융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가 터진 후 아직 돌아오지 않은 125억 원의 행방입니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약 125개, 시가로 약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은 내 통장에 들어온 건데 왜 돌려주냐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거래라면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상자산은 아직 법적으로 완벽한 돈이나 물건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코인은 현금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빗썸 입장에선 자기들이 실수로 보내놓고 도둑이야 라고 외치기엔 법적 근거가 너무나 빈약한 상황인 거죠. 공짜로 100억을 번 사람들과 발을 동동 구르는 거래소. 이 법적 구멍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번 사태를 보며 많은 투자자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 가짜 자산이었다.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 제작소냐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래소가 우리가 산 코인을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보유량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사실은 거래소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면 내 자산의 안전을 누구에게 담보받아야 할까요?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은 정말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결국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건 직후 빗썸 본사에 검사반을 급파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죠. 이제 정부는 국내 25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장부 조작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 위축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본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겪은 우리는 앞으로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약속했지만 이를 다루는 인간의 시스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허술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래소 계좌에 찍힌 숫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적어도 거래소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번 60조 원의 소동은 우리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허술한 시스템에 계속 내 미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 유독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